안녕하세요. 이날은 진도로 스케줄을 가는 날인데요. 저희는 아침 7시에 다 같이 모여서 출발을 했고 날씨가 좀 흐리네요. 서울에서 진도까지 안 막히면은 보통 5시간 정도 예상하는데 이날은 비까지 내려서 6시간 반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저희가 탄 차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뒷좌석 승차감이 아주 예술이었습니다.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엉덩이로 다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도착하면 준비할 시간이 빠듯해서 차에서 화장을 마무리하는 가마입니다. 저희는 의상도 차에서 갈아입었는데요. 어릴 때 시간이 촉박한 차에서 의상을 갈아입는 일이 많았어서 그 정도는 저희에게 껌이었는데 이날은 차에서 스타킹 신다가 허리 아작나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요 인형으로 허리 받치고 왔는데 얘 아니었으면 진짜 아마 휠체어 타고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계속 달리고 달려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가 있는 진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에서 한 번 더 안무 체크를 하고 노래자랑 축하 무대를 하러 왔는데요. 이미 공연장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라 있네요. 가수분의 축하 공연으로 조금 더 후끈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날 무대 밑으로 내려가 관객분들이랑 함께 춤을 추는 시간도 가졌는데 다들 축제날이라 그런지 얼큰하게 취해 있으셔가지고 술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넘어질 때 휘청거리면서 저를 붙잡고 춤을 추시는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본인이 양봉하신다고 저한테 꿀 한 병 주고 싶다고 자꾸 본인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겠다고 하고 공연 끝나면 가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어디로 오라고는 안 하시고 계속 본인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어떻게 찾아가는 거죠? 꿀 참 좋아하는데. 공연이 끝나고 가수분 고향이 진도여서 가수분 어머니랑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장어탕이랑 생선구이를 시켰는데 와, 생선 크기 좀 보세요. 이게 농어라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생선구이 중에서는 진짜 제일 크네요. 이게 성인 4명이서 한 3분의 2 정도 먹고 와, 배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장거리 여정을 떠나기 전에 간식거리 하나씩 챙겨서 출발합니다. 저는 젤리를 샀고 가마는 쫀득이. 2시간 반 정도 달리다가 운전하시는 분이 너무 피곤하다고 하셔서 휴게소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제가 운전해서 갈까 생각도 했지만 제가 면허는 일종 보통이지만 경차를 운전하는 쫄보기 때문에 조용히 짜져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출발하다가 다시 휴게소에 또 들렀습니다. 간식거리도 사고 아까 스타킹 신다가 데미지를 입은 허리에 휴식 시간을 좀 줍니다. 와, 이제 휴게소에서 탕후루도 파네요. 조만간 마라탕도 팔지 않을까요?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와 결국은 하루를 넘기고 저녁 12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간만에 역대급 시간에 기상하고 저희 4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픽업 장소에 도착하니 슬슬 해가 뜨기 시작하네요. 오늘의 목적지는 신안이고요. 도착 예상 시간은 대략 10시쯤입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해서 한숨도 못 자고 왔더니 차에서 거의 좀비 모드였다가 간신히 휴게소에서 눈을 떴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는데요. 와, 근데 이거 가격 무슨 일이죠? 와, 우동이 7,000원이라니. 제가 예전부터 댄서 일 하면서 휴게소에서 밥을 먹을 일이 많았는데 그때 우동이 한 3,000원? 할 때부터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와, 이제 이게 7,000원이랍니다. 진짜 물가가 후덜덜합니다. 보시는 이게 바로 7,000원짜리 우동입니다. 무안공항 톨게이트를 지나니 조금씩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공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 오늘의 무대고요. 무대 옆에 이렇게 천막 대기실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가수분들이 의상 갈아입으러 들어오시기도 하고 이 안에는 너무 덥기도 해서 옆 정자를 대기실로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미스테리한 게 다른 분들이 편하게 쓰시라고 저희가 자리를 옮겨드리면 왜 자꾸 저희 옆으로 오시는 거는 뭘까요? 천막 대기실을 비워드렸더니 이번에는 정자 대기실을 같이 쓰자면서 자리를 좀 양보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자 옆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또 옆으로 오시더니 결국 아닌 것 같았는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하하하하. 작년 신안 유채꽃 축제에 공연을 왔을 때는 천지가 유채꽃이었는데 이번 공연 때는 꽃이 별로 안 보였어요. 이게 날씨 때문인지 축제도 취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호작질로 채워봅니다. 가마가 이거 잘하던데 이거 저는 잘 안 되네요. 가마 스타킹이 의상에 걸려서 거대하게 빵꾸가 났습니다. 간만에 야외 무대라 제가 간과한 게 있었는데요. 와, 이 바로 햇빛입니다. 원래라면 항상 선크림 챙겨서 다니는데 이날은 예상을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챙기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약간 쌀쌀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씻으려고 옷을 딱 벗었는데 와, 깜놀. 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어디서 와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뭔가 해서 봤더니 유명한 탤런트 가수분이 오셨더라고요. 야, 역시 관객들 반응이 달라지셨네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역시 배우 출신이라 그런지 나이가 꽤 있으신데도 비주얼이 훤칠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갑자기 예전에 본 글이 생각나더라고요. 뭐냐면 35세까지는 다들 비슷하다. 이거는 돈과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본적 인간의 소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않기, 말 곱게 하기, 셔츠 다려 입기, 샤워하기 등 대부분 다 지키는 일들이며 별로 이상한 사람은 많이 없다. 하지만 35세 이후부터 이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주변인들이 나에게 잔소리하기를 포기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이다. 이때부터 근본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남들이 지적해주지 않으니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다.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은 계속 유지하지만 안 되는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그 나이다. 35살을 기점으로 남자든 여자든 확 변하는 것 같다. 그런 말도 있다. 40살에는 똥배만 안 나와도 상위 3%라는. 그래서 더더욱 35살 이전에 내 삶의 습관을 잘 만들어 놔야 한다. 이때 몸에 형성된 습관들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글이었는데 저는 요즘 대비 그런 나이가 딱 40대부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때부터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제가 얼마나 곱게 늙을 수 있을지 결정되지 않을까요? 뭐 이거는 비단 외면뿐만이 아니라 내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해가 지기 전에 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울 도착 시간이 후덜덜하고요. 집에 가는 길에 바다 구경 좀 하려고 했는데 물이 다 빠져버려서 이렇게 돼버렸네요. 같이 일한 동생은 많이 힘들었는지 차에 타자마자 기절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세가 되게 창조적이다잉?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서 김치찌개로 저녁을 먹었고요. 후식으로 꽈배기도 사고 제가 좋아하는 사또밥도 하나 사서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오, 이거 추억의 인형. 이거 예전에 제가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많이 졸랐던 기억이 있네요. 그나저나 다 같이 잠 못 자고 온 거는 똑같을 텐데 왕복 10시간이 넘도록 운전을 하면서 일까지 한 단장님의 체력이 진짜 완전 더 후덜덜하네요. 개 힘든데 참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새벽 3시 반에 시작되었던 저희의 일정은 집에 도착하니 11시 반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네 옥수수콘.
오랜만에 연습실에 왔는데요. 다음날 뮤비 촬영이 있어서 연습을 하러 왔어요. 아, 근데 안무가 생각보다 빡세서 안 외워지고 너무 힘드네요. 이게 나이 때문일까요? 그렇게 연습한 안무 억지로 머리에 넣어서 다음날 촬영장으로 갑니다. 안산에 있는 화랑 유원지인데요. 아, 개공기랑 같이 올까 하다가 제가 힘들어서 케어 못할 것 같아서 안 데리고 왔는데, 아, 같이 올 걸 좀 아쉽네요. 단장님은 안무 제작에 뮤비 디렉팅에 드론 촬영까지 이제 거의 뭐 종합 예술인입니다. 야외 촬영인데요. 좋은 날씨에 바람도 많이 불어서 더위를 금방 식힐 수 있어서 완전 다행이었어요. 저희가 춤추는 동안 옆에서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잡초 제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서로 신경 안 쓰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안무가 빡세서 촬영날 엄청 힘들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몇 번 추다 보니까 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고생한다고 음료도 사다 주시고 점심으로 김밥을 먹었는데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무지는 당연히 빼고 먹었습니다. 김밥을 먹으면서 풍경을 둘러보는데 유치원에서 야외 교육 나온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와, 저는 한 명도 몇 시간 보면 힘들 것 같은데 선생님 몇 분이서 저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시다니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일하는 날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은 일하는 게 좀 덜 힘들기는 하지만 놀고 싶습니다. 돗자리 깔고 통닭이나 뜯으면서 그냥 뒹굴뒹굴 거리고 싶네요. 공원 안에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신기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뭐 그럴 만도 한데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뮤비 내용 중에 여자친구 역할을 해야 하는 분량이 있었는데 누가 그 역할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명색이 여자친구 역할인데 40살들이 하기에는 양심상 찔려서 저희보다 어린 동생들에게 거의 반 강제로 양보했습니다. 발연기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미안하다 동생들아. 다음 촬영 장소로 이동하다가 로또 판매점이 있길래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장 차 세우고 가마랑 달려갔습니다. 저는 5,000원치를 샀고 가마도 5,000원치 사려고 10,000원을 내밀었는데 아무따 10,000원치 로또를 주셔서 가마는 당첨 가능성을 강제적으로 높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갈 때마다 로또 판매점 보이면은 구매하려고요. 저희의 불로소득의 꿈 꼭 이루고 싶습니다. 두 번째 촬영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올라오는 길에 뭐 이런 곳에 무슨 별장이 있지 하면서 왔는데 와, 날씨가 흐리는데도 뷰 좀 보십시오. 미쳐버렸습니다. 아, 누가 여기 땅 좀 사주시면 안 됩니까? 별장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요. 와우. 꽃길이지 꽃길. 와, 야, 이런 집에 살면 진짜. 거실 뷰도 지리고요. 여기 별장 주인분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살아야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저희도 몰라요. 노래가 엄마 관련된 가사라서 저희도 엄마 분장을 합니다. 근데 요즘 이런 스타일 엄마 있습니까? 요즘 엄마들 저희보다 더 세련됐던데 아, 이 분장 좀 자기적입니다. 영숙이 엄마. 그 와중에 우리 영숙이 엄마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겁니까? 뭐할 거예요? 별장 마당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아까 공원에서 말끔하게 하고 촬영할 때는 좀 부끄러웠는데 왜 이 분장하고 춤추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제 옷을 찾은 걸까요? 별장 거실에서도 촬영을 하고 안무팀 촬영은 끝이 났습니다. 신기하게 촬영이 끝나자마자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하필이면 퇴근 시간에 딱 걸려가지고 집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가마랑 연애 토크에 불을 지폈는데요.
과연 우리 연애는 이제 마침표를 찍은 걸까? 아니라면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뭐 이런 토론을 좀 벌였습니다. 뭐가 됐던 간에 마법 같은 일이 좀 일어나서 일상에 좀 활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마법 같은 일들이 생겨 살아가는 날들이 감정적으로 풍요로운 날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